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병 정복 시리즈 2편인데요.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무엇인지, 또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 기준, 또 한의사들이 치료를 위해서 유형을 나누는 변증의 유형들, 또 치료 원리, 또 한방 한약과 침치료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성 소화불량의 정의인데요. 이전에 정복 시리즈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소화불량에 대한 어떤 정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 내리게 되는데요. 먼저 소화불량은 명치 밑에서 배꼽 위에 이르는 상복 부위, 중앙 부위에서 불편감이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능성 소화불량은 이러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 중에서 특정 기준에 따라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사실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환자의 전체 환자 가운데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다양한 병태 생리가 관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위장의 운동성에 문제가 오고 위장 내장 감각 기능의 과민성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 또 자율신경과 관련된 특히 교감신경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되어 있는데, 아주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서 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 증상의 복합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은 단순히 뭐 소화가 안 돼요, 또 뭐 위험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뿐만이 아니고 답답하다, 매달려 있는 것 같다, 더부룩하다, 또는 뭐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불러온다, 또 트림이 잦거나 매식거리고 하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를 흔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양방에서도 그렇고 저희 한방에서도 기본적인 표준 치료 방법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치료 방법에도 불구하고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는 이러한 표준 치료에도 나아졌다가 또 어떤 계기가 돼서 음식을 과식하거나 거칠고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음식하고 상관없이 정서적인 어떤 스트레스와 관련된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매개체가 돼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고, 이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거의 평생을 이렇게 앓는 이런 고질적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어떤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배제 진단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하게 되는데, 이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기질적 질환을 배제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흔한 어떤 기질적 질환은 일단 소화성 궤양, 또 위암, 또 식도 병변과 관련해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 또 식도의 암, 또 그 외에 이제 대장 관련된 질환들, 과민성 장증후군과 같은 어떤 기능성 질환을 포함해서, 또 더불어서 간장, 담낭, 췌장의 염증이나 암종이나 하는 어떤 질환들을 모두 배제한 후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소화불량의 두 가지 유형을 알아보겠는데요. A형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 유형은, 첫째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이고요. 두 번째는 명치 통증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식후 불편감 증후군은 약칭해서 PDS라고 불리는데, 상복부에서 나타나는 식후 포만감, 특히 이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 이러한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는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위장의 운동성이 많이 떨어지고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무른다, 뭐 이러한과 그러한 어떤 병태생리와 관련해서 증상들이 발현되는 이런 유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명치 통증 증후군인데요.
이거는 이제 EPS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 명치부근에서 나타나는 속쓰림이나 또 어떤 통증 유형들 화끈거리면서 또는 찌르면서 또는 둔하게 이런 여러 가지 유형으로 통증이 이제 주로 나타나는 이런 유형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게 원인이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위벽에 어떤 민감성이 높아져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의 진단 기준이 최근에 이제 로마 기준 4에 맞춰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료인들이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기능성 소화불량을 진단하게 돼요. 그래서 진단 기준을 한번 알아보면, 첫째는 밑에 이 네 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PDS, EPS라는 어떤 I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증상들이에요. 첫째는 불쾌한 식후 포만감, 두 번째는 불쾌한 조기 만복감, 세 번째는 불쾌한 명치 부위의 통증, 네 번째는 불쾌한 명치 부위 쓰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증상과 관련된 구조적인 질환, 제가 아까 이제 기질적 질환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소화성 궤양, 위암, 식도암, 식도의 역류성 질환들, 또 이제 대장의 질환, 또 간, 담도, 췌장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준에 먼저 부합되는지를 살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위에 이러한 증상들이 네 가지 증상들이 진단 6개월 전부터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생긴 지 6개월 이상 되었고 증상이 전체 중에서 절반 이상, 6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나타난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경과와 자주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상복부 통증 증후군으로 나눠서 증상을 분석하게도 되는데, 사실 이러한 증상이 막 섞여 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능성 소화불량은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 이거를 한의학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진단의 유형, 즉 변증 유형이라는 저희가 용어를 쓰게 되는데, 주로 한열 착잡형, 비위 허약형, 간이 불화형, 비위 기체형, 그다음에 음식 정체형, 이렇게 나누어서 치료를 하게 돼요. 보다 세분화된 어떤 유형을 나누는 것이 이제 한방 치료의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용어는 아주 어렵긴 한데 기본적인 유형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제 중앙에서 비위 기허증이라고 그래서 위장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약해져 있고 전신적인 기력이 약해져 있는 게 기본이 되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에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기기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기체 유형이 있는지, 또 음식물이 정체돼서 나타나는 식적이 같이 겸해 있지는 않은지, 또 이제 비위의 운하 기능이 정체가 되면, 저하가 되면 몸의 담음이라는 게 이제 정체가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담음의 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비위의 기능을 도와주는 우리 몸을 따뜻히 해주는 신장의 온조 기능이라는 게 저하된 건 아닌지,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을 구분을 해서 치료하는 이제 변증이라는 걸 통해서 한방 치료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이제 적절한 한약재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제 몇 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제 어떤 환자분들은 윗배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계속 오래되고 있는데, 더불어서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서 위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비위의 운동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또 음식물의 정체, 이런 것들이 같이 자주 오는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여기에 적합한 약재들을 비위의 기능을 보강해주고 또 식체를 풀어주고 기체를 해소해주는 이런 약재를 같이 쓰게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아주 예민한 스타일의 환자분들이에요. 실제로 뭐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 주로 정서적 울결 상태가 지속되면서 조금만 신경 쓰고 해도 이제 답답함이 자주 나타난다, 반복된다라고 호소하는 경우죠. 그래서 기체라는 게 이제 많이 정체되어 있어서 정체된 기기를 풀어주는 이런 약제들을 소간이기라는 어떤 치료 방법에 적용된 한약을 이제 많이 쓰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으로 심하부가 답답함을 호소하는데 더불어서 저희가 한의사들이 복벽을 이제 바라보고 두드려보고 뭐 눌러보고 하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복진이라는 걸 시행했을 때 복벽이 아주 유연하면서 출렁이는 수성은 찰랑찰랑거리는 물소리란 얘기예요. 이 나타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성음이 결정적인 담음의 정체를 대변하는 이러한 증상이라고 저희가 여겨서 여기에 따른 비위의 운하 기능을 보강하고 담음을 없애주는 약제를 위주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이 쓰고 목이 마르고 명치 부위의 열감이나 이제 속쓰림 등을 나타내는 열의 반응과 더불어서 그 아래 부분에는 배가 차거나 변이 무른 이러한 찬 속성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를 이제 한열 착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유형에 적합한 반화사심탕을 위주로 해서 이제 처방을 활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침구 치료인데요. 속효성으로 즉시의 어떤 효과를 이제 보이기도 해서 이제 침 치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고 더불어서 만성적인 경과를 보일 경우에는 주 2회 이상의 이제 반복적으로 침구 치료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몸에 누적이 돼서 이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사용하는 치료 경혈점으로는 족삼리, 내관, 태충, 합곡 이런 혈의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실제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임상 연구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혈의들이고요. 더불어서 일반 침 치료 또 레이저 침 또 뭐 전기침 이런 것들이 같이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위 경락,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 뭐 이런 비위 경락들 상의 이제 특정 경혈점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배수혈이라고 해서 등 쪽에 있는 혈이 이제 복부에 있는 인맥과 위경상의 특정 혈위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침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예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논문이 저희 교실에서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때 손이나 뭐 다리, 발, 뭐 복부 혈위, 이제 등 쪽 뭐 이제 이런 혈위들이 쭉 이제 활용이 되었는데 이때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 2회에서 4주간이니까 총 8번 정도 침치료를 시행한 다음에 어떤 특정 치료군과 거기에 따른 대조군 저희가 이제 웨이팅 리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대조군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러한 치료군을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50에서 60% 이상의 높은 치료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이후에도 치료 효과가 4주 정도 지속이 된다라는 결과를 얻은 이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제 환자가 사용되는 이제 주요 경혈점뿐만이 아니고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몇몇 혈의를 더 넣었다 뺐다 해서 실질적인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침 치료 방법을 구현해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했던 그런 이제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